유튜브 형님들 안녕하시고 아프리카 형님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이 이제 A매치 플러스 뭐 유로 등등등등 뭐 이런 이제 경기들이 막날이죠, 막날. 그래서 경기가 존나게 많다. 근데 이제 이걸 또 우리 토사장 아니 뭐야 배트맨이 회차를 또 잘라놔가지고 또 내일 아침 경기들이 또 있죠. 그거는 이제 배당을 보고 갈 수가 없어. 근데 해외 배당은 나와 있는데 항상 해외 배당이랑 우리나라 배당을 보면은 절삭이 심하잖아요. 막 0. 뭐 최소 뭐 1 이상, 1.5 이상, 뭐 1.7 뭐 이렇게 깎아서 배당을 또 보기도 좀 애매하긴 한데 그냥 그 뒤에 있는 회차는 그냥 해외 배당 좀 참고하고 대충 뭐 0.1 정도 1.1에서 뭐 0.15 정도 깎인다 생각하고 뭐 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어제는 뭐 유로 경기 자체가 뭐 몇 경기 없었긴 한데 그래도 주말에 이어서 어제도 뭐 제가 뭐 좀 괜찮게 생각했던 경기들 그래도 색칠을 해드렸던 경기들은 뭐 다시 잘 들어왔네요. 크로아티아도 결국에는 뭐 선제골 분석하면서도 말했지만은 선제골 넣는다면은 충분히 잡아가요. 다른 이제 아르메니아가 뭐 골 받고 치고받고 해서 뭐 좋은 경기 결과를 가져온 팀들보다는 확실히 중앙 장악력이 좋고 수비력이 괜찮기 때문에 키퍼가 슈퍼 세이브 존나 해가지고 골이 좀 안 들어갔죠. 그거 아니었으면 개 처먹혔을 거고 웨일스는 막판에 골을 좀 안 넣지 시부레가 막판에 골을 넣어가지고 좀 아쉽긴 하네. 햄무 가져간 게 좀 아쉽고 그래도 뭐 그거보다는 뭐 언더가 더 나아 보였는데 언더 뭐 잘 됐죠. 배당도 웨일스 승보다 더 나았고 그다음에 뭐 아이슬란드 경기는 막판에 골 먹히면서 뭐 언더는 됐는데 뭐 저거는 그냥 뭐 둘 중에 하나 뜰까 했는데 안 들어네요. 그리고 나머지 뭐 포르투갈도 뭐 대학살 했죠. 요새 뭐 룩셈이 잘 나간다 해도 결국에는 근본 없는 애들은 딱 그까지 한계치 보이고 슬로바키아도 뭐 슬로바키아 경기가 좀 레전드긴 해. 나는 뭐 마인 가서 상관없는데 뭐야 5분인가 6분 만에 3골 쳐놓고 이제 자야겠다 했는데 일어나니까 거기서 골이 안 들어가 있대. 전삼원 레전드 아니 전이 뭐야 전두원도 아니고 그것도 5분인가 6분 만에 전삼원 대단하긴 찐콩님 하네. 별풍선 100개 아무튼 어제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좋게 생각했던 막 경기들은 다 잘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별점 표가 보고 싶다 하시면은 유튜브 멤버십 가입하시면 이제 보실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그리고 뭐 주말에 플러스 뭐 어제도 해서 유로는 뭐 색칠한 건 다 잘 맞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뭐 잘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경기는 그 뒤에 있는 회차 아침에 있는 경기까지 싹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입 털어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추천 안 누르신 분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오늘 또 막날인데 그래도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무농사는 원래 A매치 기간엔 잘 안 주는데 경기가 많다 보니까 그래도 뭐 가져갈 만한 것들이 좀 있으니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물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가져갈지는 여러분의 추천에 따라서 달라지겠지. 180, 그러니까 대충 한 200개는 찍어주세요. 추천. 왔다 갔다 유동인구도 있으니까 200개 정도 찍어주시면은 생방 뭐 무농사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유로 예선부터 갈게요. 스페인 대 키프로스. 스페인 뭐 아센시오랑 올모가 결장하네요. 부상으로. 원래 이제 둘 다 선발로 지난 경기 나왔는데 부상으로 나갔다. 그래서 니코 윌리엄스랑 그 젊은 애 제가 말했잖아요. 바셀의 신성, 야말 요 인간에 대해서 기대치가 그래도 좀 있다 했는데 나오자마자 또 골도 넣어줬죠. 그래서 잘해주고 있습니다. 상대 키프로스는 뭐 지난 경기에서 이제 스코틀랜드한테 탈탈 털리고 또 원정 경기 결국에는 스페인이 뭐 중앙 빌드업 과정이라든지 공격 전개 과정 이런 거는 계속적으로 나쁘진 않았어요. 뭐 세대 교체가 많이 이루어지고 앞선이 좀 흑우 같은 애들이 좀 많긴 한데 이제는 그래도 애들이 경험치를 좀 먹고 젊은 애들이 새로 뽑힌 애들이 먹으면서 리그에서도 뭐 경기력도 좀 나아진 상태이기도 하고 지금 골 이 정도의 결정력이라면 괜찮다고 봐요. 물론 이제 뭐 조지아 대 키프로스 생각해도 조지아가 좀 더 급이 높기도 하고 또 홈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역겨운 부분은 스페인이 꼭 이럴 때 어느 적정상만 넣고 골 넣고 이제 때려치우는 경향들이 좀 있긴 한데 그래도 어차피 지금 젊은 세대들이 이제 뛰는 입장에서 계속적인 뭐 득점력 가동을 또 잘 해줘야겠죠. 또 한 번 흐름이 끊기면은 또 다시 나락으로 갈 수도 있어. 이 경기는 뭐 스페인 2.0부터죠. 마인승 보고 그다음에 기존전 대비는 뭐 굳이 보면 언더 보는 이유는 간단해요. 강팀이랑 약팀 할 때 그냥 쟤네만 골 넣을 것 같아서.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노르웨이 대 조지아.
요 경기 일단은 노르웨이가 친선전 치렀죠. 요르단이랑 해갖고 대학살하고 거기서 이제 홀란드도 안 나오고 나머지 선수들도 뭐좀 뛰다가 이제 교체를 해주기도 했고 뭐 에데고르라든지 라르센, 뭐 베르게, 뭐 페데르센, 뭐 아예르 뭐 이런 친구들 좀 뛰다가 이제 교체를 해줬고 뭐 여건적인 부분도 다 났죠. 홈이기도 하고 친선전 하면서 뭐 주전들의 체력을 세이브 해놓은 상태고 조지아는 뭐 개뚜드로 맞고 왔고 물론 이제 노르웨이도 베스트는 아니죠. 지금 세로로스가 없다는 그런 부분이 아쉽긴 한데 그래도 전력 면이라든지 뭐 홈이라는 점 다 났고 맞대결에서 1대 비기긴 했지만 노르웨이가 원정임에도 불구하고 약 5위 경기 오늘도 좀 약간 주도를 할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애들이 지금 리그 내에서 경기를 뛰고 있고 지금 이제 몸 움직임 자체들도 나쁘지 않은 부분 노르웨이 쪽이 그래도 뭐 보는 게 맞지 않나. 근데 이제 좀 그거죠. 조지아가 일단은 그래도 측면 라인들은 괜찮잖아요. 그 나폴리산 애들 플러스 알파로 이제 조금 뭐 저희 유럽에 뛰는 애들 근데 가장 무서운 건 측면에 걔잖아요. 그 뭐야 그 맨날 까먹나 뭐야 아무튼 걔 있잖아요. 나폴리 그 금마한테 이제 여기 노르웨이가 지금 풀백 라인이 완벽하진 않아요. 베스트는 아니니까 거기서 좀 금강에너지님 털리면은 별풍선 좀 100개 불안한 점은 있긴 감사합니다. 하겠죠. 근데 그래도 그것만 잘 커버한다면은 노르웨이가 충분히 잡아갈 듯. 이 경기는 이제 노르웨이 승 볼게요. 노르웨이 승 보고 그다음 기존점 대비해서는 뭐 오버 사이드 볼게요. 그래 크라바츠 스켈리아 맨날 이름이 너무 길어. 그냥 크바라라 해야 돼. 크바라. 이탈리아 대 우크라이나. 그래 흡이차. 이탈은 이제 펠레그리니 키에사 뭐 결장이고 우크는 뭐 마트비엔코 미정이긴 한데 아마 나올 것 같고 야르몰렌코도 아마 나올 것 같긴 해요. 뭐 일단 뭐 적어 놓을게요. 뭐 미정. 일단 이탈리아 좀 충격이긴 하네요. 스팔레티 근데 보니까 그 사우디 만치니에다가 이제 이탈리아 감독을 하면 문제인가? 만치니도 그렇고 스팔레티도 이탈리아 첫 경기에서 이제 그거를 또 비기네. 그것도 레전드긴 하네요. 이 경기가 중요하죠. 입장 아직 경기들은 많이 남긴 했는데 우크라이나 7점, 이탈리아 4점인데 뭐 이탈리아가 이 경기를 뭐 비긴다. 물론 나머지 경기들 있긴 한데 지거나 이러면 좀 힘들죠. 이탈리아가 또 유로를 못 간다. 아우 끔찍하긴 하죠. 저번에 이제 월드컵도 뭐 월드컵이었나? 월드컵 못 나가지 않았나? 아무튼 뭐 못 나갔던 것 같은데 끔찍하죠. 근데 여전히 근데 이탈리아를 봐도 뭐 감독에 대한 기대치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는데 이게 스쿼드가 여전히 공격의 힘이 좀 딸리긴 해요. 임모빌레의 뭐 자카니에다가 뭐 폴리타노는 부상으로 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금마랑 뭐 중원 라인도 바렐라, 토날리, 뭐 크리스탄테 나쁘진 않은데 그냥 스트라이커가 너무 좀 그렇죠. 뭐 임모빌레만 그나마 좀 사랑값 하지 나머지들은 뭐 측면에서도 별로 기대치가 없고 수비는 뭐 여전히 나쁘지 않다 생각해요. 근데 우코는 뭐 전형적으로 이제 잘 틀어막는 그런 축구 하잖아요. 뭐 확실히 밀리다 보니까 지난 이제 잉글랜드 전에서도 원샷 원킬 한 골 쳐놓고 철벽 수비에서 이탈리아랑 뭐 감독이 바뀌어서 만치니보다는 공격적으로 임을 하겠죠. 근데 앞선 라인들이 옛날 같지가 않다. 그런 부분에서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긴 하다. 근데 두 경기 때 이제 똥을 싸기에는 그래도 나름 뭐 홈 경기에다가 우크라이나도 지금 잘하는 거 아니죠, 솔직히. 그냥 아다리가 잘 걸려갖고 잘 버텼다. 요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래도 한 번은 뭐 홈에서 따주지 않을까? 두 경기 중에 두 경기 다 못한다. 왠지 독일 골 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요거는 뭐 이탈리아 한번 다시 가보는 게 낫지 않나. 근데 그게 불안하다 싶으면 결국에는 요 경기 언더를 찍어 보셔도 괜찮을 듯. 언더. 언더는 뭐 말이 필요 없잖아요. 말할 뭐 설명할 필요가 없고. 몰타 대 이제 북마케. 일단은 뭐 북마케가 주전 키퍼가 오늘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맞대결도 이미 한번 북마케가 홈에서 승리를 가져갔죠. 당연히 우위는 경기를 펼치기도 했고 오늘 이제 경기는 원정 조금 더 이제 뭐 약간 또 힘들어할 가능성이 있긴 한데 뭐 몰타는 사실상 뭐 약체기도 하고 최근에 네이션스 때 이제 좀 반뜨기긴 했지만 결국엔 잡은 팀들은 결국에 뭐 쓰레기들 아니에요. 뭐 산마리노라든지 뭐 이런 애들 그 친선전이야 원래 이제 주축 뭐 멤버들이 좀 빼주고 하니까 뭐 홈에서 이스라엘 잡은 거 아제르바이잔 잡은 거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결국에 이제 주축들이 다 지쳐 나오고 하는 경기들 보면은 결국에는 잡지 못하잖아요. 북마케도 약간 이제 반뜨기는 시점 룩셈이랑 비슷하게 이제 반뜨기는 시점인데 어느 정도 이제 자기들의 깜냥이 비슷하다 그러면 할만해요. 근데 이제 상위권 애들 만나면은 결국에는 힘을 잘 못 쓰죠. 특히나 북마케가
뭐 수비 축구를 구사하는 팀도 아니기도 하고. 근데 오늘은 전형적으로 자기네보다 클래스가 낮고 그래도 공격적으로 임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도 원정이라도 그래도 이겨주지 않을까. 여기는 북마켓은 봐야겠죠. 그 다음에 기준점 대비해서는 뭐 오버. 약간 북마켓도 그 밑에 벌레 같은 팀이랑 하면은 공격적으로 임해갖고 약간 수비적인 부분은 좀 살짝 불안해요. 그래서 오버까지만 보고. 벨기에 대 에스토니아. 벨기에 진짜 퇴화해버리긴 했네요. 퇴화해버리긴 했어요. 벨기에가 황금 세대가 이제 점으로 가는 시장에다가 이제 뭐 부상자로 인해서 뭐 못 나온 선수도 있고, 지금 뛰는 선수들이 그래도 네임밸류 값이 나쁘진 않은데 경기력이 지금 먼 산으로 가고 있다는 거, 그런 거 생각하면 오늘도 에스토니아 상대로 이거 제대로 이길 수나 있나 생각이 쉽긴 하죠. 근데 맞대결 했을 때도 원정이긴 했어요. 원정인데도 불구하고 3대 0이었고, 뭐 그때 당시도 덕배는 나오지 않았고, 오늘은 그래도 홈이기도 하고, 사람이라면은 뭐 얘네 정도는 홈에서 경기이기도 하고 그때도 잘 잡았는데 어느 정도 해주긴 하겠죠. 근데 뭐 그렇게 뭐 신뢰는 안 되고, 그냥 마인 햄무 둘 중에 어차피 선택상 아니에요. 찍으세요. 뭐 프랭까지는 안 할 것 같다. 그래도 두 골 이상은 넣을 것 같습니다. 찍고 그 다음에 기준점 대비해서는 뭐 굳이 보면 오버. 그 다음에 이제 스웨덴 대 이제 오스트리아. 그 다음에 스웨덴은 뭐 엘랑가랑 스반버그 결장.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는 뭐 딱히 없고, 스웨덴이 지난 이제 에스토니아전 학살했죠. 그리고 오스트리아는 그 의문의 친선전을 가졌는데 그거를 이제 비겼다. 물론 이제 뭐 친선전이니까 의미가 없는 경기. 근데 몰도바한테 비긴 건 좀 역겹긴 하잖아요. 랑닉 체제에서 그래도 계속 잘 가고 있었는데 그 경기에서 뭐 베스트는 안 썼긴 해요. 뭐 이 경기를 위해서 버틴 거죠. 그런 거 생각하면 뭐 체력적인 부분도 좀 더 세이브가 됐고, 근데 스웨덴도 뭐 학살하면서 무난하게 뭐 선수를 조금 쉬게 해줬던 부분도 있고 약간 비슷한 처지. 근데 맞대결에서 결국에는 오스트리아가 랑닉 체제를 이제 가면서 스웨덴 상대로 홈이긴 했지만 2대0 그냥 좀 많이 좀 우위 있는 경기를 펼치기도 했고, 스코어 상으로는 뭐 그렇진 않은데 그래도 애들이 랑릭의 전술이 이제 얼타는 그런 부분도 좀 보여줬었고, 뭐 오늘 경기 자체도 스웨덴이 양악을 했을 뿐이지 지금 잘 나가는 시점이 아니잖아요. 저번에도 제가 잠깐 말했지만은 스웨덴이 옛날 그런 스웨덴 느낌이 잘 들지 않아요. 결국에는 득점력 자체는 뭐 앞선의 기대치도 솔직히 멤버 봐도 뭐 이사계, 포르스베리, 크루세스키에다가 뭐 카이손 이런 애들인데, 오스트리아도 뭐 앞서는 제대로 구실을 못하긴 한데 뭐 그런 거 생각하면은 충분히 오스트리아도 스웨덴 상대로 잘 틀어막을 수 있다고 또 생각이 들고, 그냥 1차전을 그때 기억을 더듬 했을 때 생각을 했을 때는 그래도 오스트리아가 이거 다음 원정 가면은 안진마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연기는 오스트리아 프랑스 볼게요. 그다음에 기준점 대비는 뭐 언더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솔직히 뭐 득점력의 기대치는 진짜 막 엄청 뭐 있다고는 생각 안 들어요. 그냥 중원 싸움을 좀 많이 할 듯.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스위스 대 안도라. 스위스 몬테네그로처럼 지난 경기 다 잡은 경기인데 코소보한테 극장골 처먹히고, 그 무리키한테 처먹히고 이제 뒤져버렸죠. 그래서 스위스 항상 말하지만은 얘네도 뭐 강팀 상대로는 좀 좋은 경기력 오히려 다 잘 보여준다. 왜? 그냥 역습 이런 걸 잘하니까 수비가 좀 탄탄하고, 그리고 앞선도 여기도 마찬가지죠. 지금 현재 뭐 엠볼로도 빠져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나머지 뭐 멤버들로 뭐 암도우니가 그래도 지난 경기에 뭐 두 골 넣어주면서 해주는 부분, 그리고 뭐 바르가스, 샤키리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역시나 앞선의 파괴력이 좀 부족하다. 근데 상대는 이제 안도라. 물론 이제 안도라도 뭐 오늘 스위스가 뭐 좀 더 점유율을 많이 가져가면서 가두리 치면서 하면 스위스가 또 골에 대한 부분이 좀 걱정이 되긴 한데, 그래도 안도라잖아요. 상대는 지난 경기 그래도 코소보기도 하고 안도는 더 떨어져 있는 팀이기도 하고, 맞대결에서 원정 가고 2대1로 이기긴 했는데 뭐 그래도 오늘 홈 경기이기도 하고 더 많은 좀 골을 터트려 주겠죠. 그래도 뭐 홈인데, 뭐 안도라가 뭐 짱개식으로 계산하면 코소보전 비겼는데 그럼 스위스도 비기는 거 아니야,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뭐 비기는 거는 뭐 어쩌다 한 번씩 일어나는 이변이고, 이거는 뭐 스위스가 잡겠죠. 마인승 할 거라 보여. 양악을 엄청 잘하는 스타일의 뭐 팀은 아니긴 한데 안도라 정도면은 그래도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요것도 마찬가지, 그냥 스위스 혼자 골 넣을 것 같아서 언더.
그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 이스라엘 대 이제 벨라루스. 이스라엘은 오늘 뭐 주축 수비수 주전 수비수인 골드버그 이름 멋지네 요 인간 뭐 결정하고, 벨라루스도 타격이 크죠. 에보 주전 뭐 미드필더죠. 이 인간은 뭐 벨라루스의 거의 핵이라 볼 수 있잖아요. 심장 그나마 사람답게 할 수 있는 친구 아닙니까. 얘 빠진 것도 타격이 크다고 봐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뭐 루마니아 상대로 1대1 비기 왔지만은 원정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경기력, 그리고 이스라엘 홈은 뭐다 역시 정말 강하죠. 항상 말하지만은 진짜 뭐 급 차이 나는 나라가 오면은 모르겠는데 어중간한 애들 오면 이스라엘 원정에서는 거의 피똥 싸고 가는 경우들이 많죠. 물론 옛날에 악명 높았던 그거보단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괜찮고, 벨라루스야 뭐 안도라한테 계속 밀어붙이면 개같이 밀어붙였지만은 결국에는 골을 못 넣었다. 골 결정력에 대한 부조에도 있고, 그래도 이스라엘은 뭐 믿을 수 있는 와이즈먼이라든지 뭐 토트넘의 이제 흥민이와 같이 뛰는 윙어인 솔로몬이라든지 그래도 뭐 괜찮은 친구들, 나머지 뭐 이스라엘의 뭐 마카비 하이파에 뛰는 친구들이 뭐 대부분 다 소집이 되고, 아무튼 뭐 조직력도 좀 더 낮고, 맞대결에서도 그리고 결국엔 원정에서 2대1 이겼고 우위 있는 경기 펼쳤고, 여기는 이스라엘 승복이에요. 그리고 기존점 대비해서는 뭐 오버, 이스라엘이 수비적으로는 좀 탄탄하진 않죠. 그래서 뭐 골은 먹을 수 있지만 더 많은 골을 넣을 것 같다. 루마니아 대 코소보. 자, 이 경기 옛날 같았으면은 그냥 루마니아 홈이기도 하고 뭐 잘하니까 루마니아는 그래도, 근데 확실히 좀 태한 것 같아요. 뭐 유로파 컨퍼런스를 봐도 옛날같이 클루즈 이런 애들이 잘 눈에 띄지도 않는 시점, 물론 위에 올라가 있는 그런 시점이긴 하지만은 그런 애들이 기량들이 많이 약해진 것도 사실이고, 반대로 코소보 라인들은 이제 다크호스의 느낌의 그 유로파 애들이 뭐 계속적으로 뛰쳐나오면서 스쿼드 면에서도 뭐 나쁘지 않게 더 좋아지는 그런 부분도 보여주고 있고, 맞대결에서는 뭐 코소보 홈에서 비기긴 했는데 로마가 뭐 약 우위 있는 경기, 그래도 지금 그래도 루마니아가 좀 더 낫긴 한데 뭐랄까 확 이렇게 루마니아를 찍어야겠다 그런 땡김이 없기 때문에 이 경기는 무햄무 그냥 찍고, 그 다음에 기존점 대비는 오버 봐야죠. 오버. 코소보도 뭐 맨날 보면 맨날 골을 넣는데 맨날 처먹히던데. 그 다음에 이제 열 번째 한국 대 미얀마. 선홍이 형 사람 이건 마인 하겠죠. 그냥 뭐 한국 마인승 찍을 수밖에 없어. 뭐 선택지가 없다. 키르기스탄전 뭐 한 골 넣었다, 뭐 프렘 보겠다, 또 몰라요. 이런 양민들은 또 갑자기 또 학살했을 수 있지. 뭐 한국 마인승 찍을 수밖에 없어요. 2.5 마인. 그 다음에 언더 볼게요. 아니면 언더 찍던지. 우리나라도 보니까 정말 끔찍하긴 하더라. 뭐 빌드업도 안 되고 이거 뭐 패스도 제대로 안 되고 못하는 애들이랑 하는데도 그런 게 안 되면 어쩌냐.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뭐 그렇고, 또 우리나라 경기. 자, 이 경기 진짜 이거 문제 있다. 클리스만 클리스만 진짜 이거 뭐 문제 있습니다. 문제 있어. 이거 진짜 문제 있는 거 아이가. 물론 이제 사우디의 이 만친이 이탈리아 이탈리아 지휘하다가 사우디 지휘하니까 애들이 맛이 갔나. 답이 없네요. 둘 다 맛이 갔어요. 맛이 갔고 믿을 수가 없다. 요 경기 자체 뭐 어렵죠. 어려운데 결국에는 그냥 요 경기도 솔직히 뭐 무햄무에다가 그냥 언더, 그냥 한국 경기는 거의 그게 진리 아니에요. 그렇게 찍고 싶은데 뭐랄까, 우리나라가 지금 멤버는 완전체도 아니고 사우디도 뭐 완전체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대부분 다 소집이 됐던 부분. 그리고 사우디 우리나라 했을 때 사우디도 만만치 않은 팀이고, 그냥 요거는 사우디 풀 한번 찍어서 그냥 우리나라 지금 기대치가 없어요. 전술 개똥 뭔 축구를 하는지 나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벤투는 점점 이게 그 보이기도 했고, 그리고 벤투가 좀 욕먹은 부분이 안 썼던 인간들 좀 써라 했는데 결국에는 원래 쓰는 인간들 써야죠. 한국 뭐야 지금 클리스만 데리고 온 애들 봐라. 뭐 답이 없다. 애들 뭐 하는 애들 제대로 하는 애들 누구 있노? 뭐 새로 뽑으면 뭐하노? 이기재는 뭐 측면에서 미친 뭐야 그거. 아무튼 지난 경기 끔찍하긴 하더라. 그리고 언더 볼게요. 언더. 뭐 이게 불안하시다 싶으면 결국엔 언더. 뭐 사우디도 지금 만친이 데리고 오면서 수비에 치중해야 되는데 코스타리카 상대로도 그렇게 뭐 골을 처먹긴 했는데, 그래도 항상 우리나라랑 뭐 사우디랑 하면은 엄청난 점수는 또 많이 나오지도 않고, 그냥 우리나라 자체는 애초에 지금 기대치가 없다. 골에 대한 기대치도 없고 언더. 그리고 이제 12번째 중국 대 시리아.
사우디가 그냥 이기고 클린스만 경질했으면 좋겠네. 뭐 저도 그런 생각이긴 해요. 근데 클린스만이 그렇게 쉽게 경질당할 것 같진 않아요. 뭐 지금 한지 플릭 독일 감독이 뭐 나가리 돼가지고 거기에 후보로 클린스만 올라왔던데 클린스만은 뭐 안 뽑겠죠. 독일도 사람이라면. 지금 그나마 뭐 나겔스만 아니면은 뭐 클롭인데 클롭은 그 리오풀 믿고 뭐 뛰고 있고 나겔스만 너무 젊어가지고 안 갈 것 같고 모르겠다. 뭐 지그들 알아서 하겠지. 뭐 그게 중요하나. 중국 대 시리아. 시리아 왜 역배냐고요? 당연히 중국이 뭐 피파 랭킹도 좀 더 높고 하니까 그렇겠죠. 시리아가는 중동 국가에서는 좀 약해요. 뭐 이라크라든지 그 누구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아무튼 뭐 그런 애들보다 약하잖아요. 그리고 중국 뭐 홈이잖아. 그리고 중국 뭐 이제 온리 이제 자국 애들로만 이루어져 있죠. 뭐 수비의 장림펑 플러스 이제 뭐 세대 교체하고 있고 앞선에는 뭐 우레이 뭐 엘케선 그대로 기한 엘케선 그대로 있고 나머지 뭐 알란이라든 이런 데는 다 빤스런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처음 본 인간들도 좀 많고 원래라면 이제 웨이시하오 이런 애들이 소집이 되었는데 없네 얘네들은. 아무튼 뭐 나름 뭐 원래 보던 애들이 몇 명 없고 뭐 원래 보던 애들이 이제 몇 명 이제 빠졌던 거 그다음에 나머지들은 뭐 제대로 다 데리고 온 거 가겠죠. 그리고 시리아면 뭐 대부분 자국에 뭐 알자이시라든지 그다음에 알쇼르타 뭐 이런 애들이 대부분 이제 그나마 아챔에서 간간히 보여줬던 인거. 그리고 시리아의 대표 공격수 골잡이 크리빈이라든지 알소마 요 두 친구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얘네들도 늙었지. 30대인데 다 이제. 근데 알소마는 데리고 왔던데 크리비는 뭐 부상인지 빠졌네요. 그래서 원래 맨날 제가 시리아 그 월드컵 예선할 때 이건 친선전이긴 한데 항상 이 두 선수를 강조했죠. 나름 뭐 중동 그 사우디 쪽에서 얘네도 이제 나이가 들어갔고 점점점 좋은 팀에서 내려가긴 해요. 근데 그나마 이 인간들이 사람이라 가지고 있으면 나은데 한 명밖에 없다는 거 그게 좀 그렇긴 해요. 어 근데 이제 중국이 솔직히 지금 뭐 더 낫다고는 솔직히 보긴 그래요. 그냥 뭐 피파 랭킹적이라든 이런 거는 조금 오일 수 있고 뭐 홈이란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뭐 중국의 홈 경기는 뭐 심판도 매수한다. 근데 예전 같지가 않죠. 중국의 지금 축구 열기 자체가 뭐 슈퍼리그 지금 중동처럼 그렇게 하길 원했는데 뭐 파산나고 부도도 하고 난리 부르스에다가 옛날에 그런 이제 매수 플레이도 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봤을 때 그냥 뭐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두 팀 다 뭐 이거 하기 전에 말레이시아랑 경기했는데 둘 다 비겼더라고요. 그런 거 생각하면 오늘도 도찐 개찐 아이가. 여기는 난 중국이 정배를 받는 거는 잘 용납할 수가 없어요 별로. 시리아 프렌 보고 아니면 언더 찍어보셔도 될 듯. 뭐 물론 이 두 팀 다 그렇게 뭐 골을 뭐 탐탁 잘 넣기에는 구조 자체가 좀 안 좋다. 뭐 시리아도 한 골 넣으면은 잡아져 잘 수 있고 중국도 뭐 한 번 이제 골 넣으면은 잡아져 잘 수 있고 그리고 뭐 존나 한 골 넣으면 거친 뭐 파울 이런 걸로 시간 존나 끌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일본 대 뭐야 티르키예 친선전. 일단 일본도 오늘 공격수의 오에다가 결정합니다. 그 여경기는 뭐 중립이죠. 벨기에 중립에서 하는 거 생각하시고 티르키에도 오늘 주포 앞선 라인이 이제 아쿠티르 이 친구도 결정. 한 명씩 뭐 앞선에 빠졌다 생각하시고. 근데 이런 날이 오네요. 일본이 뭐 나름 유럽 팀 중에서도 뭐 그래도 급이 있는 팀인데 물론 옛날보다 떨어지긴 했는데 이제는 이제 뭐 터키한테도 이제 정배 받네요. 우리나라는 터키한테 정배 받나? 아무튼 그만큼 일본의 지금 경기력 자체가 괜찮다는 그런 부분. 독일도 대파하고 뭐 월드컵에서 보여준 것도 그렇고 뭐 터키도 집 나오면은 또 못 믿기도 하고 둘 다 뭐 중립이긴 한데 현기점에서는 일본 올라가는 추세, 터키는 떨어지는 추세. 멤버적인 부분도 그렇고 이게 또 친선전이라서 로테 돌리면은 티르키에도 지금 보면은 한정적인 이제 주포 라인들이 잘할 뿐이지 그 밑에 있는 애들은 좀 그래요. 그래서 이 경기는 그래도 흐름을 따르자. 추세에 일본을 가보자. 그리고 뭐 그게 그래도 불안하다. 어차피 친선전이고 로테 돌릴 것 같다 하시면은 그냥 오버 찍어도 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티르키에도 수비가 썩 별로 좋지 않고 일본도 지금 보면은 잔잔바리 패스 해가지고 이렇게 빌드업하는 축구하는데 얘네도 수비가 뭐 엄청 강력하다. 물론 이제 가돌이 당할 때는 수비에 좀 더 집중하면서 하겠네. 그 정도까지는 안 해서 치고받고도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 다음에 코스타리카 대 이제 아라. 요것도 중립이죠. 중립. 크로아티아에서 하는 경기.
요 경기는 직전 경기를 그냥 대입시켜서 간단하게 생각합시다. 코스타리카가 사우디도 잡았다. 근데 그보다 약한 아랍. 변수는 근데 결국 그거죠. 이제 주말에 경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원래 주전으로 뛰었던 친구들이 안 나오고 뭐 희한한 애들이 나와가지고 경기하면 너 미궁으로 갈 수 있다는 거. 그런 거 뭐까지는 우리가 다 보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흐름대로 가자. 코스타리카 승. 그리고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그게 불안하다 싶으면 결국에 언더가 맞겠죠. 코스타리카도 사우디 상대로 3골 넣은 거는 진짜 뭐랄까 뭐 지금 선발이 안 맞은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코스타리카 자체가 북중미 내에서도 그렇게 엄청 강력한 공격력을 가지는 팀도 아니고, 아랍도 뭐 물론 이제 중동 내에서는 사우디와 더불어서 공격 축구를 구사하긴 한데, 그래도 뭐 코스타리카 수비가 뭐 찐밥도 아니기도 하고, 그래도 골보다는 수비 체제가 나은 팀이라서 언더를 그냥 찍으셔도 될 듯. 그 다음에 이제 스코틀랜드 대 이제 잉글랜드. 요 경기도 친선이죠. 친선인데 요 경기도 결국에 친선 그리고 막날 변수는 대폭 로테. 요게 좀 걱정이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나라끼리 봤을 때는 그래도 나름 뭐 그래도 잉글랜드가 더 앞서는 것도 맞긴 한데, 그래도 이겨보자, 홈에서 또 보여주겠다, 요새 잘 나가는데 잉글 꺾겠다, 그런 부분도 있죠. 그리고 최근에 얘네들이가 맞붙었을 때 뭐 이묵했던 그런 부분도 있고. 근데 로테를 돌린다고 해도 결국에는 뭐 로테의 폭이 높은 거는 결국 잉글랜드, 물론 이제 스코틀랜드가 주전 다 뛰쳐나왔고 하면 모르겠는데, 얘네들 사람이라면은 좀 돌려주겠죠. 다음 이 주말에 경기도 바로바로 잡혀있는데, 그런 걸 생각하면은 잉글이 또 지난 경기 뭐 승점 1점은 따긴 했지만은 결국에 승점 3점을 못 왔다, 승리를 못했다. 친선전 플러스 이제 유로 예선 두 경기를 했는데 1승도 못 한다. 그것도 좀 수치 아닙니까? 그 감독 입장에서도 그렇고. 저 경기는 그래도 뭐 로테로 뭐 돌려줄 수 있다고 해도, 친선전이라고 해도 그래도 한번 가오가 있으면은 잡아주겠죠. 잉글스. 기존점 대비는 뭐 오버사이드 보셔도 될 듯. 최근에 뭐 스코틀랜드도 득점력은 나쁘지 않다. 물론 잉글랜드 같은 뭐 팀들 만난 게 아니긴 한데, 근데 기본적으로 잉글랜드랑 이제 경기 한번 했었잖아요. 했는데 이제 그 유로 때, 뭐 축구 월드컵 예선 때 뭐 그런 부분도 있을 때도 나름 뭐 보여준 게 있으니까. 그래도 이집트 티니지 경기는 별론가요? 좀 기다려보세요. 오늘 경기가 많아가지고 좀 기다려보세요. 안 나온 경기는 오늘 다 할 거니까 걱정 마십시오. 독일 대 프랑스. 독일 뭐 질레 미정이다. 잠깐만요. 지금 몇 분 지났노? 27분이네. 빠르게 하고 있다. 추천 좀 눌려주세요. 추천 200개 눌려달라니까 110개 눌렸노. 우동사는 없는 걸로 합시다 그냥. 질레 미정. 다음 무시할라, 펠크루크, 뭐 계속 똑같은 애들인데 그냥 줄레 정도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고. 다음에 프랑스는 지루가 오늘 이제 못 나오죠. 지난 경기 뭐 유로 때는 나왔지만은 뭐 부상을 입어서 오늘 나올 수 없고. 그리고 테오 에르네스 뭐 측면에 이제 풀백 자원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른다. 그래서 수비 쪽에 한 명씩 놓을 수 있다. 근데 프랑스는 뭐 지루까지 뭐 빠질 수 있다. 근데 독일 일본한테 개뚜드려 맞고 한지 플릭 잘렸죠. 그래서 오늘 경기는 이제 루디 필러가 대행을 하죠. 뭐 이 감독도 옛날 뭐 저는 뭐 이 감독 잘 모르긴 한데, 그 옛날에 뭐 레버쿠젠 했을 때 이제 05년도 레버쿠젠 그때 이후로 감독도 처음이기도 하던데, 뭐 이 인간이 그리고 그거더만 차범이랑 친하다더만.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 별개 이야기고. 대행이란 부분. 근데 오늘 기가 막히게 경기력이 갑자기 올라온다, 한지 플리그 잘리기 위한 큰 그림이었다, 솔직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태까지 행보를 보세요. 독일 월드컵 때 우리한테 일격 쳐맞고 따이더니, 그리고 지난 이제 월드컵에서도 일본한테 따이, 그리고 친선전에 복수전 하려고 데리고 왔는데 따이. 그냥 애들이 상태가 안 좋아요 지금. 옛날만큼 뭐 확고한 스트라이커도 없기도 하고, 거기다 이제 무시할라 그나마 독일의 희망. 저기 물론 이제 스페인 야말보다도 당연히 나이가 많긴 한데, 그래도 무시할라의 그 미네스 폼 자체는 좋았는데 부상으로 빠지고 있고, 나머지 그대로 뭐 늙은이 플러스 알파로 뭐 열심히 뛰고 있는 우리 독일. 근데 또 이제 이 경기 자체가 연달아서 홈에서 경기인데, 그리고 지그네가 개최하는 유로인데 몰릴 수 있나. 근데 현 기점에서는 한번 가보자. 믿을 수가 없다. 믿을 수가 없어. 독일을 믿을 수가 없고. 그리고 프랑스 자체야 뭐 지금 이제는 확실히 어느 정도 갖춰졌다는 그런 부분. 이것도 결국엔 친선전이라서 뭐
좀 로테 돌려주면서 경기하면 또 미궁으로 갈 수도 있어요. 이게 유로 예선이었으면 개빡시게 할 텐데. 그래도 지금 독일은 손이 안 가요. 근데 이 경기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뭐 아시아한테만 약한 건지 아니면 그냥 병선인지 알게 될 듯. 그리고 항상 보면 독일이 점유율은 항상 쩔어요. 근데 영양가가 없다. 그만큼 확고한 골잡이가 없다. 반대로 프랑스는 확고한 골잡이들이 있잖아요. 여기는 프랑스 승. 그리고 기존점 대비해서는 볼게요. 근데 이거 친선전이라고 해도 제대로 나올 거예요. 나라 간의 이게 매치업들이 이제 강대 강이면은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오버사이드 보셔도 괜찮을 듯. 뭐 충분히 골을 뭐 잘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집트 대 티니지 이 경기에는 갑자기 뜬금없이 친선전에 놓줬는데, 일단 이집트 하면은 대표적으로 뭐 살라, 그 다음에 모하메드, 낭투 공격수, 그 다음에 이제 뭐 트레제게, 엘레니, 뭐 해가지 뭐 이런 애들인데, 얘네들은 없죠. 얘네들은 소집이 됐는데 얘네들은 소집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집트가 지금 베스트까지는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뭐 추가적으로 수비수 라인에 뭐 압델 모모넴이란 친구, 뭐 함디라는 친구, 한이란 친구도 뭐 결정하는데 뭐 별로 조금 약해 보이네요. 그리고 티니지도 마찬가지. 이게 친선전이라서 그런가 뭐 대부분 이제 원래 소집됐던 애들이 많이 좀 소집이 안 돼 있고, 뭐 카젤이 이런 애들도 나이가 들어서 뭐 그런 부분도 있고, 뭐 얘는 은퇴했나? 뭐 잘 모르겠어요 여기까지는. 아무튼 그런 애들이 이제 없어요. 이제 잘 없고, 베스트 라인도 아니고 둘 다 뭐 베스트는 아니다. 근데 아프리카 네이션스가 잠깐 이제 배트맨에 들어왔을 때 봤잖아요. 뭐 스쿼드가 거출나다, 뭐 골 넣어주는 인간들 많다. 근데 결국에는 아프리카 피지컬 애들이 비슷해. 그냥 골을 잘 못 넣어. 지그들끼리 공놀이만 존나 하기도 하고. 이 경기도 마찬가지. 뭐 이집트가 물론 지금 앞선에 뭐 플러스랑 이제 베스트가 아닌 부분에서 골에 대한 기대치도 떨어지고, 뭐 물론 수비 라인들이 좀 부상이라고 하는데, 티니지도 아프리카 팀 내에서는 솔직히 좀 약체예요. 뭐 알제리, 세네갈, 뭐 이집트, 그 다음에 또 뭐 있노, 나이지리아, 뭐 이런 애들보다도 약체죠. 경기는 뭐 티니지 프레임 볼게요. 언더 보고, 언더 뭐 그냥 아프리카 애들은 언더가 진리 아이가. 그 다음에 이제 8번째 세네갈 대 이제 알제리. 여기 뭐 멤버는 좋죠. 뭐 맨디 키퍼에 뭐 디알로, 이제 뭐 라이프치에서 카타르로 가긴 했는데 디알로, 쿨리발리도 뭐 사우디 가긴 했고, 아프리카 애들은 다 돈 벌러 가나 보다. 그리고 베티스의 사발리, 그다음에 뭐 에버튼의 게, 그다음에 노팅엄의 쿠아테, 모나코의 디아타, 그다음에 뭐 손흥민 꼬봉, 파페사르 여기 있죠. 토트넘산. 그다음에 앞선에는 뭐 다들 아시는 마네 사우디 갔고, 그 다음에 뭐 디알로, 알샤밥, 그냥 죄다 막 카타르 가네 그냥 내가 봤을 때. 근데 이거 은디아에 마르세유, 그리고 제일 재수없는 인간 잭슨 아시죠? 첼시에 이번에 비아레에서 거금 쓰고 데리고 왔는데 앞에서 골도 못 넣는 패급, 그냥 드리블러, 그냥 드리블밖에 못해요 인간. 제가 비아레를 하면서 계속 말했지만은 드리블만 잘해요. 결정력 개 패급. 뭐 이런 애들 있고, 알제리도 뭐 나름 뭐 있는 애들 있죠. 뭐 망디라든 비아레알 뭐 수비수 망디라든지, 뭐 벤세바인이 이적했죠 맹글에서. 그다음에 벤탈렙 이제는 좀 퇴물이 되긴 했는데 릴로 갔고, 그다음에 뭐 제로키라든지 또 누구 있나, 뭐 누구 있노, 마레즈 이제 사우디 갔고, 그다음에 부네자 카타르 뛰고 있고, 슬리마니도 이제는 레스터에서 영광이 끝나고 또 이적했다 왔다 갔다 하다 결국에 또 브라질 가고, 그나마 사람답게 뛰고 있는 뭐 벤레마, 그 다음에 위니옹의 뭐 공격수 등등 보면은 뭐 둘 다 스쿼드 라인이 비슷해요. 근데 조금 더 나은 건 솔직히 세네갈이죠. 중원과 뭐 수비, 그다음 앞선까지 다 합치면은 그래도 세네갈이 좀 더 낫다. 알제리는 약간 이제 지는 쪽, 뭐 좀 황금 세대를 살짝 지난, 황금 세대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거출한 뭐 인간들이 있는 그런 부분이 이제 지나는 시기, 그런 거 생각하면 세네갈이 조금 우위긴 해요. 근데 이 인간들도 알 수 없는 게 뭐 친선전이기도 하고, 뭐 물론 세네갈 홈이라서 조금 더 열중히 하겠죠. 그리고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했을 때도 세네갈이 우승을 했고, 뭐 그런 부분 조금 더 낫긴 한데, 둘 다 뭐 지난 경기 뭐 탄자니아, 뭐 르완다 이런 애들이랑 하는데, 얘네가 근데 다 나오진 않았거든요. 그때는 이제 이거랑 라인업이 좀 다르긴 했는데, 아무튼 뭐 그런 것도 뭐 경기 뭐 이 일부분에 또 한이기도 하고, 그리고
요 경기는 그냥 무햄무 그냥 찍는 게 나을 듯. 그냥 내가 봤을 때는 아프리카 애들은 이겨도 뭐 대승 잘 못해요. 그 아프리카 네이션스 봐도. 네, 세네갈 쪽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둘 중에 나올 듯. 친선전이기도 하고. 그리고 요 경기도 마찬가지. 그냥 언더. 뭐 아까 위에 티니지, 그 다음에 이집트, 티니지, 이집트 얘네보다는 솔직히 뭐 세네갈이랑 이제 이 뭐야 알제리 이런 애들이 골을 좀 더 나올 수 있는 뭐 스쿼드 라인이긴 한데 그거 의미 없다고 봐요. 어차피 뭐 비슷해요. 뭐 이름값 좋다고 씨발 봤더만 아프리카 네이션스에서 개똥 싸고 있고 다 골 못 넣고 있고. 그 다음에 19번째 쿠바 대 수리남. 수리남 하면은 그래도 뭐 전유한 목사가 아니라 그 베커 이게 안 되노. 베커 그 얘 어디였나 오니온이었나. 베커 지금 어디가 있나 모르겠네. 아무튼 베커가 원래 그나마 뭐 진짜 이름값 있는 선수인데 소집 안 됐죠. 그래서 그냥 현지화예요, 현지화. 요 경기 자체 뭐 잘 모르겠어요. 북중미 이런 벌레 같은 애들을 믿어가지고 제가 저번에 한번 당했기 때문에 빅리플 오늘은 님 뭐 믿고 별풍선 싶지 2개 않아요. 감사합니다. 요 경기 그냥 마음 꼴리는 대로 가십시오, 여러분. 요거는 뭐 그래도 뭐 굳이 뭘 볼 거냐 생각하면은 뭐 그냥 도찐 개찐이니까 쿠바풀 보자. 야구만 하는 나라 애들한테도 뭐 못 이기는 나라들 생각하니까 IT였나 지난 경기 흑우긴 해요. 그리고 요 경기 그냥 언더 뭐 찍던지 뭐 저거 왜 내줬냐. 그냥 저런 거 차라리 안 넣어주면은 보지도 않을 건데. 볼리비아 대 아르헨 하기 전에 물 좀 마실게. 물 좀. 자, 볼리비아 대 아르헨. 자, 요 경기 일단 아르헨이 메시가 오늘 위정이죠. 그 지난 경기 보신 분 아실 거예요. 메시가 지난 경기에 원래라면 이제 교체 사인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막판에 바꿔달라 했죠. 힘들다고. 그래서 오늘 뭐 뛸지 안 뛸지 뭐 미정이긴 한데 근데 제 생각에는 나올 거예요. 그래도 메시인데 국민을 위해서. 그리고 아르헨 지금 나라가 존망이죠 지금. 금리가 뭐 100% 갔다 왔다 갔다 뭐 120%뭐 20%뭐 80% 왔다 갔다 한다는데 꿈과 희망이 결국에는 아르헨의 메시한테 다 달려있다. 메시가 선발로는 안 나올 수 있는데 근데 교체라도 나올 듯. 만약 이 리드를 하고 있다 그러면 안 나올 수도 있긴 하겠죠. 그래서 뭐 미정. 메시 없으면 솔직히 위태하잖아요. 지난 경기 그 하는데 결국에 계속 밀어붙였지만은 메시의 프리킥으로 겨우겨우 이겼고. 아무튼 뭐 미정. 그리고 뭐 이 경기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볼리비아 초고산지대 아닙니까? 3625m. 이거 뭐 제가 뭐 월드컵 예선할 때마다 남미 할 때마다 알려드리지만은 이 사이즈가 어디냐면은 백두산보다 높아요. 백두산이 몇이냐? 2000 몇 미터거든요. 2000 몇 미터인데 거기보다 높은 데서 경기를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역시나 뭐 볼리비아 혼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도 하고 그런 거 생각하면 아르헨도 볼리비아 원정 갖고 많이 고전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아르헨이 그 볼리비아 원정을 떠나는데 이제 이 고산지대를 처음 느끼는 친구들이 또 많아요. 젊은 애들. 뭐 엔조 페르난데스라든지 뭐 메갈리스터 이런 애들은 안 났으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은 좀 생소한 환경이라서 헐떡헐떡거리고 좀 힘들할 수도 있죠. 그런 거 생각하면은 뭐 아르헨이 쉽지 않은 경기. 그래서 배당도 아르헨이 높잖아요. 원래 뭐 볼리비아랑 하면은 뭐 1점 홈에서 했으면 1.1 아니면은 1.0 몇 핸디 2핸디부터 시작하고 해야 되는데 항상 그게 좀 힘들었어요. 그리고 근데 그래도 최근에는 힘들게 2대1로 한번 이겼어요. 원정에서 2대1로 한번 이겼고 그리고 그 기록지만 보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기록지 보면 코파 아메리카 때 4대1로 아르헨티나가 이겼던데 그러면 뭐 원정에서도 개했는데 이기겠지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코파 아메리카는 최근에 한 그거는 브라질에서 열린 건데 그거는 원정이라 되어 있지만은 참고로 그건 브라질 그 공간에서 같이 했던 그거잖아요. 코파 아메리카 2021년도에. 그래서 이거로 착각하지 마세요. 이긴 거는 이거예요. 2대1로 그 라파스 가갖고 힘들게 이긴 거. 요거 가지고 어씨 뭐 4대1로 이겼네. 그러면 족밥이네 하면서 이기겠지. 그만큼 그냥 힘들다는 거를 그냥 알려드리기 위해서 알려드린 거고 라파스에서 이긴 건 이거예요. 2대1. 그런데 이제 오늘 뭐 메시도 뭐 못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럼 또 이제
많이 못 뛴 친구들도 있고.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젊은 친구들이니까 거기 보면 이제 숨이 차잖아요. 헐떡헐떡 거려가지고. 그래도 뭐 체력적인 부분 체력적인 부분도 뭐 늙은 애들보다 좀 더 나을 수도 있고, 오히려 뭐 그런 부분 생각하면 좀 더 나을 수도 있고. 근데 뭐 지난 이제 볼리비아가, 물론 아르헨이랑 브라질을 비교하는 건 좀 그렇긴 한데, 브라질도 볼리비아 원정 이 라파스 가가지고는 최근 경기 봤을 때 4대 0으로 이겼을 때도 있고, 솔직히 옛날에 그 슈퍼 고산지대 그거만큼은 좀 떨어져요. 왜냐면은 이제 시대들이 다 거듭나면서, 아 저기 원정만 가면 항상 힘들구나, 그런 거에 이제 대비를 계속 하죠. 감독들이 멍청이도 아니고 분석관들도 저기 가니까 고산되니까 힘드니까 뭐 체력 올려는 뭐 좀 더 빡세게 해갖고 그만큼 할 수 있지. 옛날보다는 다 폐활량들이 더 좋은데, 그런 거 생각하면은 그래도 아르헨이 뭐 볼리비아 상대로 그래도 이겨주지 않을까. 근데 뭐 쉽게 개두드러 패면서 이길 것 같다는 생각 안 들고, 그냥 똥줄승 느낌이긴 한데 그래도 이겨줄 듯. 그리고 아르헨은 지금 나라가 진짜, 뉴스 좀 보시는 분 아시겠지만 해외 쪽 뉴스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 모르겠지만은, 나라가 진짜 지금 절망이에요, 절망. 이럴 때 마치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한다. 여기는 전쟁은 아니긴 한데 그만큼 지금 국민들이 힘들어합니다. 이런 축구 하나하나에 뭐 기쁨과 희로애락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열심히 해주겠죠. 그리고 오버 보는 이유는, 볼리비아가 그래도 홈에서 라파스에서 할 때는 대부분 골을 받긴 하더라. 에콰도르 대 이제 우루과이. 자, 요 경기도 마찬가지죠. 뭐 그 남미 중에서는 에콰도르랑 그리고 이제 뭐야 볼리비아, 이 두 나라는 이제 홈빨이 있어요. 근데 에콰도르도 그 다른 한 지형이 있는데, 거기는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서 할 때는 힘을 잘 못 써요. 왜냐면은 지대가 낮은데. 근데 오늘 하는 경기장은 키토죠, 키토. 키토는 해발 2850m. 그냥 백두산에서 한다 보면 돼요. 백두산 저 꼭대기 가가지고 축구장 만들어 놓고 한다고 하시면 돼요. 그만큼 이 고산지대예요, 여기도. 그래서 웬만한 팀들이 오면은 좀 힘들어해요. 근데 볼리비아랑 에콰도르 확실히 급이 틀리잖아요. 에콰도르는 뭐 월드컵 때 보여준 것도 있고, 지난 이제 그 아르헨과의 경기에서도 결국에는 뭐 버티고 해서 뭐 아쉽게 지긴 했지만은, 그래도 버티는 능력도 대단한 거고, 상대는 우루과이 뭐 이제 신兵들이 이제 오고 늙은이들이 이제 빠지고 뭐 세대 교체 좀 하면서 나아지는 것도 있긴 한데, 근데 직전에 붙은 칠레 늙은이들만 있는 이 그 집합, 거기다 이제 홈도 아니고 고산지대 원정, 힘들어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당이 에콰도르가 정배죠. 그만큼 홈에서 그 키토에서는 항상 좋았던 뭐 경기를 보여준 것도 사실이기도 하고. 이 경기는 그냥 뭐 에콰도르 승무 딱 보고 있었는데, 그래도 혹시나 프렌 줄까 했는데 프렌 안 주네요. 그래서 승무 중에 찍어야 되는데, 근데 이겨도 에카가 우루과이 상대로 뭐 대승은 못할 것 같아요. 우루과이가 그래도 세대 교체하면서 좀 걱정이긴 했는데, 수비 쪽이 좀 걱정이었죠. 원래 이제 나오지 못하는 뭐 히메네스라든지 고딘 이런 애들이 없으니까. 근데 그래도 잘 틀어막는 거 보면은 이것도 그냥 무했무중에 나올 듯. 그리고 기준점 대비해서는 뭐 그래도 오버. 우루과이도 옛날 같지 않은 수비가 조금 여전히 좀 불안하고, 에콰도르도 그래도 골을 넣어줄 수 있는, 뭐 솔직히 뭐 아르헨, 브라질 이런 애들 아니면은, 그리고 또 고산지대 했을 때는 또 빨도 많이 받고 홈에서 득점력도 꾸준히 좀 잘 나오는 그런 부분도 보여주고, 여기 오버 또 보시면 될 듯. 그 다음에 이제 23번째. 아따 많다. 물 좀 먹게요, 물 좀. 경기가 아직도 남아있네. 40분이네. 빨리 해야겠다. 베네수엘라 대 이제 파라과이인데, 자유경기 초반에 퇴장당한 이제 페루 못 이긴 파라과이, 콜롬비아 상대로 힘들게 했지만은 이제 결국에는 이제 골 먹히고 졌다. 솔직히 도찐 개찐이에요, 도찐 개찐. 거기다 이제 원정 파라과이는 어제 그 느낌, 보스니아가 원정 거의 패급이거든요. 근데 파라과이도 남미 중에서도 진짜 집 나오면 개 패급. 믿을 수 없잖아요. 베네 쪽 봅시다. 베네 프랜스 그리고 언더. 뭐 솔직히 선수 네임밸류적인 부분도 베네수엘라가 파라과이보다 나아요. 물론 뭐 거출나게 조금 더 에이스다, 뭐 알미론 뭐 이거 하나 빼면은 뭐 비슷해요. 그리고 24번째, 칠레 대 콜롬비아. 이건 내일 경기인데 뭐 해외 배당 참고적으로 할게요. 칠레 노세아가 많이 됐어요. 아직도 비달이 골 쳐넣고 있으니까 말이 많고, 그리고 산체스는 지난 경기 나오지도 않았죠. 근데
뭐 내일은 나올 가능성이 있대요. 근데 얼마나 뛸지는 모르겠고 내일은 나올 가능성이 있고 보니까 콜롬비아는 뭐 현재 뭐 신구 조화를 이루고 있죠. 젊은 친구들 나오고 있고 뭐 보레라든지 뭐 디아즈라든지 신구 교체가 잘 됐다. 근데 여전히 골에 대한 부분이 좀 파괴력이 떨어져요. 옛날에 무리엘, 자파타, 뭐 팔카오 뭐 이런 애들 시절보다 좀 떨어지긴 한데 그래도 콜롬비아가 나은 건 사실. 근데 이제 또 원정 경기력이기도 하고 콜롬비아도 여전히 득점에 대한 부분이 패급이라는 부분이 좀 걸림돌이긴 해요. 그래서 요 경기도 마찬가지. 그냥 무앤무 찍고 그리고 뭐 언더사이드 볼게요. 칠레가 그래도 뭐 홈에서 할 때는 뭐 보여주겠죠. 내일은 뭐 또 산체스도 나온다는 희망적인 뭐 메시지도 있고. 근데 얼마나 뛸지는 모르겠고. 페루 대 브라질. 브라질 뭐 마갈량이스 정도 미정이긴 한데 뭐 그거 뭐 빼고는 뭐 딱히 없고. 브라질이 물론 이제 이거 다음에 또 주말에 경기 있어서 뭐 좀 뛰었던 애들 네이마르, 뭐 히샬리송, 하피냐, 호드리고, 기마랑이스, 카세미로 이런 애들 벤치에 있고 조엘링톤, 쿠냐, 뭐 제수스, 엔리케, 뭐 마르티넬 이런 애들 나올 수 있긴 한데 그래도 페루보다 좋아요. 그리고 물론 이제 페루가 홈발이 상당히 또 좀 있긴 해요. 얘는 뭐 고산지대 이런 건 아니긴 한데 근데 이제 결국에는 아르헨과 브라질 이런 애들 만나면 항상 쥐야 그냥 지들이랑 비슷한 인간들이랑 할 때 홈에서 좀 성적이 괜찮았던 것 뿐이지 항상 보면 뭐 아르헨, 브라질 이런 애들 만나면은 똥 쌌어요. 여기는 그래도 뭐 브라질이 이기겠죠. 그리고 언더 볼게요. 브라질 혼자 골 넣을 것 같아서. 그 다음에 이제 자메이카 대 이제 IT. 자메이카 생각보다 힘들게 이기더라고요. 나름 뭐 그레이, 레이드, 베일리, 핀록, 뭐 유로파이들 그 EPL에 뛰는 뭐 뛰는 친구들이 뭐 대부분 이거 상대는 온드라스는 그래도 좀 급은 뭐 있긴 하지만은 뭐 팀적으로 자메이카 훨씬 더 낫다. 또 홈민 경기이기도 하고 근데 겨우 이겼죠. 솔직히 뭐 많이 밀어붙인 것도 아니기도 하고. 근데 이제 IT 뭐 개 거품 유로파들만 존나 많은 것 같아요. 그 얘네가 누구랑 했노? 쿠바랑 했나? 뭐랑 했노? 아무튼 걔네 기대를 걸었는데 뭐 밀어붙이면 뭐예요? 뭐 아무것도 못하는데 여전히 확실히 뭐 골을 넣어줄 수 있는 팀 쪽에 좀 믿음을 걸 수밖에 없다. 자메이카 승 보고 그다음에 요 경기도 뭐 자메이카가 뭐 3골 받고 뭐 그렇게 하겠어요. 지난 경기 보니까 답답해 뒤질 것 같아. 물론 온드라스보다 IT가 좀 더 떨어지는 애들이긴 한데 그래도 언더. 그 다음에 27번째 27번째 다 와간다. 온두라스 대 이제 그레나다. 자메한테 지긴 했는데 온두라스가 경기력이 원정이지만은 뭐 아까 위에서 말한 것처럼 나쁘진 않았어요. 또 홈이기도 하고 그레나다 뭐 이런 애들은 그래도 마인 하겠죠. 그 다음에 오버 한번 뒤에는 간단하게 할게요. 너무 힘들다 여러분. 30경기를 말하려니까. 멕시코 대 우즈벡. 이거 뭐 미국에서 하죠. 중립인데 멕시코도 뭐 옛날 같지 않아요. 많이 이제 뭐 소집도 다 베스트로 된 것도 아니고 좀 퇴화하는 그런 시점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호주전 압도적이긴 했어요. 그래도 압도적인 경기 보여줬는데 패널 실축하고 좀 쎄하지더니 뭐 다시 또 패널 놓고 막판에 골 넣었고 비겼죠. 그래도 여전히 멕시코가 이 아시아 애들이랑 하면은 그래도 성과는 나온다. 그리고 우즈벡은 미국한테 3대 0을 졌죠. 그래도 공격은 좀 하긴 하던데 그래도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도 많고 근데 문제는 이게 친선전이라 가지고 뭐 솔직히 이게 멕시코 이런 애들 뭐 주작해갖고 돈 벌려고 쇼할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뭐 실력적은 멕시코가 맞지. 그리고 언더 볼게요 언더. 그냥 그래도 낫다. 호주랑 할 때 하는 것도 보고 왔을 때 그래도 나음.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대 오만. 자, 요 경기 긴 말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도 뭐 미국도 그냥 제대로 다 나온다. 뭐 발로군, 무사, 플리시, 웨아, 뭐 맥케니, 리차즈, 데스트, 로빈슨, 팀님 다 유로파 아니에요 이제. 얘네들 다 뛰쳐나오면은 오만 뭐 상대적으로 급이 우즈벡이랑 비교했을 때도 뭐 더 높다는 것도 아니기도 하고 뭐 홈에서 또 경기기도 하고 이기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얘네들이 또 주말에 경기 있으니까 빼주고 안 나왔던 친구들 뭐 페피라든지 맥켄지, 뭐 아론스 틸마 교체로 나왔던 이제 MLS 산들 이런 애들 나왔고 경기력 하면 또 어지러울 수 있는 부분. 근데 그래도 이기긴 하겠죠. 그래서 연기는 뭐 미국승 볼게요. 그리고 그래도 마인승까지 한번 도전해보는 게 낫지 않나. 쟤네들이 다 뛰쳐나오면 마인까지 해줄 것 같은데 안 나오면 조금 애매하긴 하고 뭐 보고 갈 수도 없잖아요. 마인승. 그 다음에 언더 볼게요. 미국만 골 넣는 사이즈. 그래도 홈이니까 뭐 그래도 이겨주는 경기는 하겠지. 그래서 오늘 이 준비한 경기 다 해드렸고 이 중에서 마음이 맞다 생각하면 가져가 보시고 마음이 안 맞다 생각하면은 자기 스스로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모두 건승하시고 내일 뵙도록 할게요.